깨방변의 리얼로 깨알 같은 법률 지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인에게 간곡한 부탁을 듣고 소중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실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안 갚는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 용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 사기의 대응법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용도 사기가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뭐가 다른가요? 보통 사기라고 하면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작정하는 것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용도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에 어디에 쓰겠다라는 용도를 속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사는 데 쓰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B라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설령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럼 사기죄로 인정하는 핵심 요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용도와 변제 방법을 기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마련해서 갚을지를 거짓말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 용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 편취의 고의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빚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거나 약속한 용도로 쓸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럼 돈 사정이 어려워서 못 갚는 것뿐이다라고 발뺌하면 어쩌죠?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채무 불이행은 민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시점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가 됩니다. 따라서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용도를 속였는지를 특정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수사 전략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럼 피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사기관을 설득하려면 전략적으로 증거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특정 용도로만 쓰겠다, 언제 돈이 들어오니 그때 갚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담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돈을 받은 직후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즉 용도의 사용을 추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당시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면요. 가해자가 일부 금액을 갚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고소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을 병행해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내 소중한 자산을 빌려간 사람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제까지 깨방변의 리얼로 박민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방변의 리얼로 구독과 좋아요는 법적으로 권장사항입니다.